안녕하세요. 서울한의원 대표원장 박종입니다. 지난 시간에 좌뇌의 기능과 구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좌뇌를 집중적으로 트레이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뇌가 우뇌보다 우세한 인지기능은 말하기,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느긋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런 좌뇌 기능을 꾸준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좌뇌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고, 인지뿐만 아니라 그 반대쪽인 오른쪽 몸의 마비 증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좌뇌와 우뇌는 각각 반대쪽 신체에서 오는 감각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운동 및 움직임을 통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뇌가 손상되면 당연히 오른쪽 신체 부위가 제대로 뇌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뇌는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다르지만 독립적으로는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좌뇌가 움직일 때 신호 전달의 최적화를 위해서 우뇌는 활동을 늦춥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뇌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기억할 때, 음악 혹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상상할 때 좌뇌는 비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좌뇌를 훈련하는 게 좋을까요? 평소 말수가 적은 사람이나 책이나 신문, 잡지 등 독서를 기피하는 사람들은 좌뇌 기능의 퇴화를 늘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은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은 90대에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1년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과 치매에 실린 60세 이후 정규 교육을 받은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뇌라고 불리는 좌뇌는 규칙적으로 읽고 쓰는 활동인 일기 쓰기나 독후감 쓰기 등을 할 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는 산수 계산 등의 활동이 역시 좌뇌의 활성화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좌뇌가 약한 사람들의 특징을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독서를 할 줄은 아는데 요약해서 감상문을 써보라고 하면 잘 못하는 경우, 이것이 좌뇌가 약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읽은 책 내용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것이 좌뇌가 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독서나 신문 읽기 등 활자를 보는 것을 싫어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친구와 이메일 주고받기를 잘 못하는 것도 좌뇌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끝말 잇기 또는 반대말 찾기와 같은 것을 잘 못하는 것도 역시 좌뇌가 약한 사람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산이나 2자리 이상의 숫자에 대한 사칙 연산을 잘 못하는 것도 좌뇌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좌뇌가 약한 사람들의 특징 6가지가 나타나는 분들은 좌뇌를 미리 훈련하고 활성화시키는 연습을 꼭 하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매우 중요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